손흥민과 이강인의 재능이 문제가 되지 않는 지금 호주 대표팀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그들의 약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존재입니다. 아시안컵 8강전의 대진이 확정되면서 아시아 축구의 전통 강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일본, 호주, 이란은 1996년 이전부터 아시안컵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들 국가는 8강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 전통을 자랑합니다. 특히 호주는 2007년 대회부터 아시안컵에 참여하여 모든 대회에서 8강 이상의 성적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아시아의 축구 강호들이 우승을 향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이란은 각각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란은 16강에서 시리아와의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혈전 끝에 승부차기로 겨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반면 호주와 일본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은 16강전에서 바레인을 3-1로 이기며 쉽게 8강에 올랐고, 호주는 조별리그부터 거의 전력 소모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히 호주는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인도를 이기고, 시리아와의 2차전에서는 다소 고전하긴 했지만 1-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6강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을 만나 여유롭게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은 호주보다 약 50시간 늦게 16강전을 치렀고, 게다가 핵심 선수들이 체력적 한계까지 도전하는 혈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이에 비해 호주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있으며,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호주의 승리를 자신하며 4가지 이유를 들어 호주가 우위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호주의 전술적 우위와 주전 선수들의 체력 상태가 한국보다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이라는 영예를 향해 호주를 반드시 꺾어야 하는 중대한 임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과도한 비관론은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으므로 우리 팀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팀 내에는 여러 긍정적인 신호들이 존재하며, 이는 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먼저 부상에서 회복 중인 선수들의 상태가 매우 고무적입니다. 문선민, 김진수, 황희찬, 그리고 이기재와 같은 주요 선수들이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되어 팀에 다시 합류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팀에게 필요한 시기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선수들의 복귀는 팀의 전술적 유연성과 전체적인 전력을 크게 강화시킵니다. 유럽의 프리미어 리그와 같은 최상위 리그에서 경쟁하는 선수들을 보유한 대한민국은 빡빡한 경기 일정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회복 노하우와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3일마다 경기를 치르는 높은 강도의 일정에 익숙하며, 이는 체력 관리와 회복에 있어 중요한 역량입니다. K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 역시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팀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호주 대표팀의 최근 경기력은 분명히 주목할 만한 약점으로 드러났습니다. 호주가 조별 리그에서 보여준 성적은 그들이 불패감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인도와의 경기에서 수비에 막혀 고전한 모습은 대한민국이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호주가 인도네시아와 같은 상대에게도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지 못하고 고전한 사실은 공격력에서의 부족함과 함께 경험 면에서도 우리 팀이 우위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불어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상성은 역사적으로 우리 팀에 유리한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심리적인 우위와 자신감으로 이어지며 팀이 경기에 임하는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호주 대표팀이 보여준 약점과 우리 선수들의 회복 상태, 그리고 경험적 우위는 모두 이번 대결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호주의 아놀드 감독이 채택한 공격력 부족으로 인한 늪축구 전략은 오히려 대한민국에게 유리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중압감을 가진 중원에서의 숫자 우위를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전략에 강하며, 밀집 수비를 펼치는 팀을 상대로 더 효과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16강 사우디와의 경기에서 사우디가 선제골을 넣은 후 수비적으로 전환하자 대한민국의 경기력이 오히려 활기를 띠었습니다. 이는 상대의 압박을 받았을 때보다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았을 때 선수들이 공을 소유하고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아시안컵을 앞두고 호주에서는 예상외의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호주가 가장 경계하는 선수는 손흥민이나 이강인이 아닌 바로 김민재라는 점입니다. 호주는 대한민국과의 8강전을 앞두고 클린스만 체제 하에서 연속 실점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늪축구 전략을 통해 역습을 노리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 앞에는 아시아 역사상 최초로 세계적인 수준의 수비수로 인정받은 김민재가 버티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유럽의 여러 신문에서 아시아 최초의 월드클래스 수비수로 평가받으며
최근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비수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정을 받고 있는 김민재에 대해 호주 매체들은 호주의 공격력이 중동 팀들보다 부족하며 그들보다 적은 역습 기회로 김민재를 어떻게 뚫을 수 있을지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 일각에서는 김민재가 어떻게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의 선수일 수 있는지에 대해 경악하며 그의 실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민재의 존재는 클린스만의 전술 하에서도 대한민국 대표팀이 실점을 최소화하고 팬들 사이에서 유일신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팀의 방어선을 확고히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대한민국이 호주를 상대로 하는 경기에서 전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김민재가 대표팀에서 실점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찬사를 받는 것은 그의 개인적인 능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우디와의 경기에서 김민재의 평점은 팀 내에서 가장 높았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민재가 없었다면 최소 4골 이상을 더 실점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김민재 한 명의 존재가 경기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호주가 경기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호주 대표팀이 공격적인 면에서 많은 시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김민재는 호주의 철퇴 축구를 막아낼 수 있는 결정적인 존재입니다. 김민재가 세계적인 수준의 센터백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그의 뛰어난 수비 능력뿐만 아니라 경기를 읽는 탁월한 안목과 상황 판단력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호주가 김민재를 경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아시안컵에 참가한 호주 대표팀 26인 중 유럽 5대 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없다는 사실은 한국 축구 팬들에게 흥미로운 대조를 이룹니다. 반면에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과 같은 세계적인 클럽에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 전부터 호주와의 이질감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호주가 공격력에서 부족함을 보이는 반면 수비 조직력은 아시안컵 전체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는 호주가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초반에 승부를 보지 못하고 경기가 장기화될 경우 대한민국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박문성 해설위원은 선제골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호주가 선제골을 얻는다면 그들의 수비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에게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경기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득점을 노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경기의 승리는 단순한 아시안컵의 성적을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2026 FIFA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의 톱시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며 따라서 이번 경기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러한 중압감을 이겨내고 호주를 상대해